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나쁜 건물주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쓰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고 추후에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되거든요. 일단 임대차 계약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권리양도 계약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양도 계약서를 쓸 때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는 기존의 임차인분하고 권리금을 얼마 주고받겠다라는 그 단지 그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인들끼리의 계약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물주와의 계약이 남아 있어요.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은 권리금만 받고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양도 양수 계약을 쓰고 나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본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늘 상대해야 되는 건물주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권리양도 양수의 계약은 자리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값어치를 주는 단지 그 한 번에 불과하고 임대차 계약은 매달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권리양도 양수 계약을 쓸 때 임대차 계약을 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그래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은 이 순서와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조항들을 보는데 그 중에 특약,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뭐 기본 공통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특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이 많이 달리는 그런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양으로 좋고 나쁨의 건물주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세요. 건물주가 나쁘다 좋다라는 것은 그냥 인성이 좋다 나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에게 까탈스러운 건물주, 내가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물주, 매년 월세를 올리는 건물주 등등 많지만 결론적으로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 두꺼운 경우 까다로운 건물주, 그리고 독한 건물주, 나쁜 건물주일 가능성이 단 1%라도 더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한 장이다. 혹은 임대차 계약서 안에 특약이 없다. 이런 건물주는 굉장히 좋은 건물주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두껍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혼자서 그 두꺼운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하고의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는 변호사의 힘을 빌어서 법대로 명도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두껍다라는 건 어쨌든 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임대인이 건물주가 유리한 대로 임대차 계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로 갔는데 건물주가 가져온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기도 쉽지 않고요. 그 많은 양을.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건 삭제해 주세요. 이 조항은 삭제해 주세요. 이 특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그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앞에서는 늘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전에 이제 권리양도 계약서를 이미 썼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주고 권리금에 대한 중도금을 준 상황에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갔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싫다고 박차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치만 보다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안 돼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선 도장을 찍고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양도 계약 쓰기 전에 혹은 임대차 계약 쓰기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봐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의 양으로 건물주의 좋고 나쁨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조금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한 장이다 그러면 천사 같은 건물주, 계약서가 두껍다 그러면 아무래도 까탈스러운 건물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임대차 계약서가 두껍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두꺼울 수 있는데, 이것을 공증을 받는다, 만약에 공증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판결문입니다. 재소전, 모든 제자에 소송하기 전에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는 임대차 계약서예요. 다시 재소전 화해조서, 딱 7글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물주와 임차인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그냥 무조건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건물주가 법원에 재소전 화해조서를 만듦으로써 명도 소송의 절차 없이 그냥 임차인을 집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어떤 특이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건물주가 법원에 저 임차인, 우리 임차인을 그냥 쫓아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임차인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요? 그리고 반대를 할 테니까.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오세요. 하고 나서 법원에서는 그것을 이제 판결을 하거나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소전 화해조서는 건물주분이 이 명도소송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일이죠.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땐. 왜냐하면 명도소송이라는 게 저 임차인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버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도 버티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억의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를 해서 이제 장사해서 원금도 못 뽑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가족의 운명에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이 건물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임차인의 딱한 사정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 건물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임차인의 돈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명도를 시키는데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수개월이나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재소전 화해조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의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는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이 판결문 같은 것을 판결물입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할 때부터 그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임대차 계약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공증을 한다. 이게 바로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아예 재소전 화해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대차 계약서예요. 이거를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오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재소전 화해조서를 써서 내가 뭔가 건물주에게 특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그러면 건물주는 저를 명도시키는 거야. 그냥 그때는 명도소송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건물주가 재소전 화해조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건물은 피도 눈물도 없이 나를 쫓아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소전 화해조서를 쓴다 그래서 건물주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임차인이 바라봤을 때 그 건물주한테,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은 건물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만약에 나중에 뭐 건물을 팔고 장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재소전 화해조서가 있는 건물은 안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소전 화해조서를 해놓으면 되게 유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소전 화해조서를 써버리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재소전 화해조서를 쓰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서가 두껍다는 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좋은 건물주분들도 있죠. 다만
이제 임차인과의 분쟁이 싫어서 싸우는 게 싫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임대차 계약서가 두꺼우면 나쁜 건물주일 가능성이 단 1%라도 높다. 그리고 재소전 화해 조서를 하게 되면 나쁜 건물의 가능성이 단 1%도 높다. 단 건물주가 좋은 경우엔 그런 조서가 있다 그래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조금은 0.1%라도 착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 고로 계약서가 한 장인 임대차 계약서는 좋은 건물주다. 그리고 한 장인 임대차 계약서인데 특약이 없다. 이건 천사일 가능성이 높은 건물주다.